오셨어요. 출발 중심 아이디의 최리나입니다. 키플러스 우려에 시장의 발목이 단단하게 잡힌 꼴이 됐습니다. 결국 은행 예금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구제금융안은 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다시 구제금융 법안을 수정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돈은 부족한데 자원을 끌어올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닷새째 매도 속에 1960선도 조금 전에 반납하는 등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같이 꺾였습니다. 삼성전자, 자동차, 여기에 금융주까지 투심이 위축돼 모두 조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쉽지 않네요. 여기서 매수에 나서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처럼 매수에 클릭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 게 해답일까요?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개장하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이 조금 전에 1960까지 내줬는데 오늘 누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을까요? 수급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은 닷새째 팔고 개인들만이 양시장에서 유일하게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키플러스 사태,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요. 사실 키플러스는 좀 논외로 두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거의 3월이 끝나가면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거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외국인이 팔고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는요,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판 게 아니고 3월 7일 이후에 거래소에서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는 대충 답은 나옵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사실 관망하는 게 제일 쉬운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라 오늘 개인처럼 사는 거는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수급 상황은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971억 팔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그저께처럼 속도가 좀 가속화되는 모습. 대신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 업종을 골고루 파는 모습. 다만 통신업종에 대해서 20억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데요. 방어업종을 소폭 매수하고 전 업종을 거의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기관은 아침에 순매수하다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35억 팔고 있고요. 일단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1.1 지금 3월물 이제 컷오프 위칭데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6월물인데 결국 지금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이론 베이시스보다 많이 낮고요. 그동안 프로그램 차익이나 비차익 쪽에서 들어왔던 게 결국에는 베이시스가 1.5 이상에서 거의 들어왔었는데요. 그보다 낮아지니까 오늘 프로그램 물량도 차익과 비차익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차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900억이 나오고 있고요. 차익이 400억 정도, 합이 12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비차익 물량이 외국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익 물량은 금융투자, 증권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1100억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무모할 정도로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학업종,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대표적인 업종들을 예전과 다른 게 대형주들을 개인들이 많이 사요. 근데 그 대형주들이 안 되는 업종 위주로 사고 추락하는 날개를 계속 꺾인 날개를 사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어저께 외국인 730억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샀죠. 그래서 하루 만에 수급, 연속성이 월요일날 많이 던졌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외국인이 막아줬다. 이렇게 하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역시 없어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벌써 개인이 400억을 매수했고요. 아침 1시간 만에 외국인 263억, 기관이 116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요, 연속적인 게 사실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조짐은 좀 안 좋습니다. 일단 550선 결국 박스권 상단에서 뚫지 못하고 계속 개인이 사고 팔고를 하루
걸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상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도 좀 몸을 사려야 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그리고 개인까지 속내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은 언제까지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다들 뭐 셀코리아 언제까지 이어지나 나중에는 점점 더 완화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언제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더군요. 일단은요, 3월 들어서 3월 초에,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 뭐, 센터장들 이렇게 전망치가 뉴스에 나온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3월 달은 증시 전망이 밝다. 왜냐면 2월 구정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세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다시 또 상승 탄력 붙었었죠. 근데 항상, 제가 또 비관론자는 아니라고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뉴스가 좋게 나올 때는요,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오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고 나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주도 전망이 또 보수적으로 바뀐 게 1980선 꺾이고 나서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왔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후행적인 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항상 방송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히 메이저, 돈의 힘으로 끌고 가는 그런 메이저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인데요. 글로벌적으로 끌고 가고요. 한국 시장은 그 중에 한 시장일 뿐입니다.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객관적인 팩트들은 수급이라든지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속내를 표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오늘 우리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 알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이제 10거래일째 팔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이 그다음 급등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매수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개인은요, 다시 코스닥 잡자. 외국인 사는 거 봐봐. 어제 사는 거 보고 오늘 또다시 아침 1시간 만에 400억을 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떻습니까? 실적 좋은 개별 종목만 보면 된다니까. 기간은요, 일단 지수 방어는 삼성전자로 여전히 하는 모습. 삼성전자가 많이 안 내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판 거 대비 많이 안 내렸습니다. 근데 기간이 방어하고 있고요. 개인도 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간은 코스닥에서 역시 개별주들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아까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코스닥도 조금 조심하자. 이러면 완전히 이제 전략이 조금 수정하시는 셈이 되는데, 아니, 외국인이 그러면 전일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이렇게 사고 그 뒤로는 팔아버리는 게 이게 외국인들의 코스피 쪽 스탠스하고는 안 맞잖아요. 코스피는 한 번 팔면 계속 파는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코스닥은 이만큼 샀던 외국인이 오늘 판다고 코스닥을 위험하다. 조금 더 논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코스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과 합성되는 전략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과 현대차의 약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수 2000선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 삼성과 현대차 결국 지수를 끌어올린 두 전차 군단의 사실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전이라는 건 선물 옵션과 합성된 거고요. 결국에 현물 쪽은 올려놓으면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요. 어저께 700억이 들어왔죠. 사실 그동안에 매수를 한 게 워낙 저가에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안 튄다는 게 결국 코스피처럼 하루하루 걸려서 어떤 연속성이 나오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700억이 들어왔던 게요. 만약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막판에 결국 세일링 포인트, 천정 포인트에서 공매도를 위한 개미를 꼬시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요. 작년 코스닥 10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수급상을 지금 보이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작년에 대규모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0월 19일 1,300억을 샀었거든요. 그때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겠지만 그날 이유가 결국 그날 외국인이 1,300억을 산 날이 거의 단기적으로 가장 꼭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즉 그날도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진행했다가 결국에는 공매도로 상당히 외국인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단순히 현물을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이 물린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공매도 전략 그리고 선물 합선 전략 코스피에서는 같이 쓰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의 연속성 외국인들이 특히 꼭 연속성이 코스피처럼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꼭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사실 전략을 많이 수정한 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작을 한 템포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오늘 수급만 봐더라도 오후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매수를 전향을 한다면은 사실 좀 노려볼만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지수는 보지 말고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이익 모멘텀이 있는 것들 지수가 빠질 때도 수급이 안 좋았을 때도 개별 기업들이 수급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익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은 지수가 빠져도 수급이 안 좋아져도 개별 종목군에 대해서 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한 템포 쉬면은 좀 나름대로 저가 매수, 즉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리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는 전략이 코스닥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키프로스 그것도 이제 또 오늘 밤 넘어가면서 내일 새벽 이제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즉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 정책을 사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키프로스를 빌미로 해서 사실 이들이 또한 미국에서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반등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라면은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MSCI 코리아 지수로 봤을 때 1900 초반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심리 형태나 수급 형태를 봤을 때. 근데 아직 국내 증시 1964포인트인데요. 오늘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옵션 연동된 코스피는 지금 전차군단에 의해서 상당히 놀아나고 있는 어떤 작전 같은 거의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 전망은 계속 밝지 않은데 계속 지수만 받치는 꼴이면은 상대적인 체감 지수는 투자자분들한테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지금은 좀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화할 때 다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굳이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까지 베이시스까지 안 좋고요. 선물이 지금 3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상당히 누적적으로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엔 선물 지수가 오늘 260선이 또다시 무너졌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지지했던 라인이 상당히 무너졌다는 거는요. 좀 더 하방 쪽으로 어떤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더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무지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변곡점이 또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구간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래저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한 템포 쉬자. 특별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그런 조언 들어봤습니다. 1900 얘기도 나왔네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으로부터 수급 얘기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업앤다운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오늘 업 종목은 2개, 그리고 다음 종목도 2종목이군요. 업 종목으로 파트론,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에서도 간략하게 짚어드린 바 있는데 무상 증자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어 있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텍이라는 종목, 의료기기 쪽이죠. 치과 의료기기 쪽 매출 증가 기대감 있고 신제품 얘기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최근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 종목으로 이화전기, 전일 유상증자 얘기 처음 나오면서 소위 점 하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하한가는 아니지만 역시 추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키프로스발 금융주 분위기 안 좋은데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고 오늘은 개파락까지 해서 거의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더 상세한 원인 찾아보고요.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 종목인 파트론과 바텍의 상승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발표가 좀 나면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컸다가 일단 뭐 장 상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다시 좀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9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뭐 9배 수준에 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뭐 9배, 10배면 사실 핸드폰 부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좀 찼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지금 파트론을 지금 수준에서 더 끌어올리기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상승 그리고 어제 상승은 그 전일의 하락폭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그 정고점이었던 26,400원에서는 일단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제품 매출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바텍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뭐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 생산하는 장비들의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데, 일단 패턴만 가지고 차트만 가지고는 일단 지속적으로 좀 가능한 상승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단 직전 고점인 14,55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 부분이 이제는 좀 관건이다. 만약에 14,55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역시나 바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 가능 여부, 이 부분이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과 바텍 모두 이전 고점에서 뚫는지 그 여부를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운 종목 이화전기와 신한지주, 금융주가 이제 같이 좀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데, 그에 앞서서 유상증자, 무증이 아니라 유증 때문에 시달리는 이화전기부터 살펴주시죠. 네, 사실 증자 이슈는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반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희석 효과도 그렇고 뭐 유상증자하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화전기에 역시나 약세를 좀 미치는 것 같고요. 일단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 141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실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사실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무슨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화전기에 비교해보면 일단 뭐 시가총액이 한 730억 정도 되는데 140억, 굉장히 큰 규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 일단 추가적으로 좀 하락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뭐 더 하한가를 가느냐, 이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씩의 어떤 약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종목들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리스크를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굉장히 좀 한방, 뭐 한탕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기에는 장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뭐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이슈가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지역에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키프로스가 엮여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의 어떤 뱅크런 사태가 도발적으로 좀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다른 유로존 지역 국가에 좀 도미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금융주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되어 준다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분명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융주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가지고 가셔도 뭐 대형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가격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선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정도만 지켜진다면 조금만 인내해서 홀딩해 볼 수 있는 금융주, 대표격으로 신한지주 대응법까지 업앤다운 코너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도 1% 넘게 밀리더니 한 절반 정도로 낙폭을 줄여놓았고요.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60선 중반까지 역시 낙폭을 축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의외로 한 번 더 키프로스의 영향권에 든 날인데 전문가들의 알트론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추려봤습니다. 보시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은요, 키프로스가 결국 디폴트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시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사는지 여부, 기관이 현물을 사주는지 여부 동반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수급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커 대표님은 코스피 기준 121선, 그러니까 1960선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 장중에 일단은 오전장까지는 지지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신용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말씀 주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과 유창희 대표님은요, 각각 키프로스는 단기 변동성 혹은 키프로스 위기는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이명식 전문가님도 수급 변화를 주목하자고 하셨고 유창희 대표님은 지주사라든가 통신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 내수주가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초점을 맞추자라는 답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홍 대리님은요, 종목 장세가 유효하다라고 하시면서 OLED 관련주나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역시 관심의 폭을 좁히자라는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감도 체크할 분은요,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키프로스 의견도 많았고 수급을 좀 체크하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특별히 어떤 분의 의견에 좀 공감 표하실 수 있는지요? 네, 우선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키프로스에 관한 얘기와 역시 121선 지지 여부 이러한 부분에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유효하다. 특히나 OLED 관련주라든가 정부 정책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을 가장 좀 공감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역시 지금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역시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철저한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 장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잠시 후에 종목 얘기 들어보고요. 그러면 우리 정용훈 팀장님만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싸긴 참 싸고 많이 빠지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팔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역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금 계속 오늘까지 이제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외국인 매도 공세가 언제 멈출 것인지가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외국인 매도 공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키프로스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시장 대부분의 전문가라든가 애널리스트들도 공감하듯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은 크게 이제는 좀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증시와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과의 지금 디커플링이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코스피 지수의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한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한 1950선 중심으로 해서 내외에서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저점 자리가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기전자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이러한 쪽으로 역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종목은 유효한 것이 많다라고 하셔서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코오롱 글로벌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9.4%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겠는데 간단하게 AS 들어보고요. 오늘 추천해 주실 새로운 종목은 없는지요? 네, 우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한 1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왔는데요. 지금 거의 목표가로 제시했던 부근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표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4,200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상당히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뭐 지금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 지수보다는 이러한 좀 개별주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좀 종목이 가장 좀 유효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해주는 좀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좀 우수한 그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던 한 4,200원 선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관심 주도 역시 1분기 실적 기대되는 그런 종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한 10% 가보죠. 오늘 종목은요? 네, 오늘 종목은 우선 뭐 10% 가기는 조금 좀 무거운 좀 종목인데요. 네, 제가 개별주 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네. 대형주 쪽에서 워낙에 좀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바로 뭐 LG전자를 오늘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LG전자 지금 뭐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뚜렷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LG전자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뭐 지금 스마트폰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이제 3위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지금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기술적인 진보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가격 경쟁 시대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이번에 뭐 주가 보시다시피 갤럭시 S4가 출시를 했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실망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중저가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LG전자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태블릿 PC라든가 OLED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관 쪽의 매수도 계속해서 최근에 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 한 8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기 관점에서 LG전자 이전 고점인 8만 2, 3천 원 넘어 9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에 이어서 우리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구공실작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때문인가요? 굉장히 좀 동유럽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메릴린치 쪽에서 바스켓 매도 물량이 좀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서서히 조금 안정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은 좀 긍정적이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외인들의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역시나 아직 크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와 줘야지만 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장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1970포인트 지금 도달한 상태인데 더 깨지지 말아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존 사태에서는 크게 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은 조금 매수하는 시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 1950포인트
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530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이렇게 생각합시다. 코스피 지수가 1960포인트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면은 강력한 매수 진짜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50은 정말 매수 찬스고 60까지만 와도 정말 강력한 매수 사인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한 지금 승률이 한 80% 정도에서 요즘 장이 좀 안 좋아서 70% 정도로 떨어졌네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목표가 항상 도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추천드렸던 지난주부터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FA랑 경동나비엔이랑 항공우주가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SFA가 목표가를 오늘 아침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도달을 해서 고가 대비한다면 수익률이 3.58%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소폭 수익 중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이 줄 수 있는 수급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를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경동나비엔과 한국항공우주도 역시나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항공우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더 좀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까? 자, 일단 추천드린 이후에 수익이 한 1.5%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수급상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완벽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수급상으로 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4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어제랑 그저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코스닥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흔들리는 흐름이었는데 어제는 좀 올라줬지만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날, 코스닥이 2% 이상 빠졌던 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빠졌던 날에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가 33만 주 이상이 들어와 줍니다. 그 모든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었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관의 매수, 특히 뭐 투신권과 금융투자 보험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상승폭을 생각해 보건데 한 번 더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서도 드디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부분 바로 61선 뚫고 가는 골드크로스 라인이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간다면은 21선이 60선 뚫고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이 종목이 지금부터라도 눈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죠?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정부 내정자들이 안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완벽하게 정책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말을 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슈의 중심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그 인수 문제 자체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를 한 4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포인트 기억하시고서 홀딩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도 역시나 조금 한 3% 노려보려고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국보 디자인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수급과 차트의 흐름인데, 최근에 수급과 차트의 흐름이 양호한 흐름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기관들과 특히 기관 중에서 투신권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매수가 두드러지게 특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기관들에서 특히 투신권과 은행권의 중심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고 중간중간에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종목을 지금 서서히 계속 우상향시켜주면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개인들만이 계속적으로 팔고 나가는 시장 자체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자,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테마성도 끼고 있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좀 약간의 빠지는 이런 기회는 오히려 조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한국콜마가 아니고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자, 잘 치셔야 돼요. 한국콜마까지 치시면 안 됩니다. 한국콜마 홀딩스까지 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콜마 홀딩스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국콜마 홀딩스는 한국콜마와 다르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퍼펙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회사 내용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중국 도시화 시장 모멘텀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홀딩스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주 중에. 자, 연기금 퍼펙트한 수급, 투신권도 매수가 아주 강하고요. 보험권 마찬가지고 금융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한 달 동안 42,000주 매도, 이 종목은 외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외인은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 외인은 그냥 버려두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이 지금 꾸준하게 한 달 동안 매도가 거의 100만 주가량 매도가 나갔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싹 다 잡아주면서 100만 주가량 순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기관만이 이 종목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태를 봤을 때 최근 제가 한 달 동안의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인데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을 경우 이런 가격대, 이 가운데 라인 가격대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이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기관들의 평균 단가 라인 한 번 더 그어드리자면 한 달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 라인이 바로 자, 이 라인입니다. 절대적으로는 깨지 않은 라인, 15,000원 라인, 16,000원 정도 되겠는데, 16,00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라인 자체를 지금 깨지 않고서 주가를 지금 한번 빠뜨렸다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도 약간의 윗골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에서 나와서 한 번 더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뚫고 크게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역시나 뭐가 될까요?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자, 한국콜마 홀딩스 굉장히 강한 흐름 모멘텀 가지고 있고 지금 수급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밑골에 달면서 오늘 다시 올라가 줍니다. 이거 꾸준하게 한번 갈 수 있다는 소리고 제가 이상한 종목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도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꼭 노려보시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한국콜마 홀딩스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3% 생각하시고 현재가 매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김선윤의 공시 작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짝하지 않는 니케이. 일본은 오늘 춘분절 맞아서 휴장했고요. 조금 전에 중국장이 열린 모양입니다. 출발 분위기 알아볼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저가 매수에 붙으면서 2250 라인은 일단 지켜줬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지요? 예,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35% 상승한 2265.2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가 소폭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225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다시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250선 내외 혼조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대출 중 20%가 즉 악성 채무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커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리스크에 대한 여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이 들리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월달 QFII를 통한 이제 A주 펀드 수익률은 1.51%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최근 들어 중국 증시 하락세 속에서 QFII를 통한 자금들 또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많이 커지면서 매수 물량 또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월과 2월 사이에 민영기업의 수출은 61%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계속적인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긴축 등 여러 가지 중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월 중국의 QFII를 통한 8.5억 달러를 신규 승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A주로 증시에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망 기조가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호황제가 뒤섞여 있는 중국 증시 역시 보합권 정도의 등락이 당분간 예상이 됩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키프로스 정부는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 잔액에 과세를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의회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일본 혼다자동차의 준중형차 시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합니다. 19일 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한국타이어는 일본 혼다차와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생산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LG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48조 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당초 그룹 전체 목표인 158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6조 원을 넘어서 직전해보다 30%가량 개선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호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8일 월요일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데요. 미국 시캐스터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웬만한 악재도 랠리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가 모두 멈춰 섰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문제가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각인이 됐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존 관련 안전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2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고요. 키프로스 구제금융과 예금 과세로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키프로스 이슈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가장 큰 악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역시 월요일 증시는 유로존 재무장관 주말에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14조 4천억 원 지원 합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 예금에 대한 손실부담금 요구 10만 유로 이상 9.9% 10만 유로 미만 6.75%로 이런 관련된 그 소식으로 키프로스 의회에 구제금융 합의안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감이 좀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 이제 유로존 그 주변국으로 전이 우려감으로 투자 심리 악화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월요일 증시는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요일인 19일에는 10만 유로 이상의 이제 고액 예금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들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국내 증시 역시 월요일 낙폭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 보게 되면 키프로스 악재는 유로존이 또다시 연일 상승하던 코스닥 지수 550포인트와 거래소 지수 2000포인트의 상승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비책이 마련된 유로존 내 작은 국가인 키프로스의 리스크는 글로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자 손실 관련된 정책은 향후 큰 틀의 유로존 리스크 해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최근 코스닥 시장 강세와 글로벌 증시 강세 흐름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가 일본 혼다 자동차에 타이어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타이어가 일본 혼다 자동차의 준중형차인 시빅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는데요. 19일 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한국타이어는 일본 혼다차와 타이어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2월부터 생산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하는 타이어는 북미 지역에 판매되는 혼다 시빅 차량에 이제 탑재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시빅 모델이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31만 대가 판매된 것을 감안해서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개, 그러니까 바퀴가 4개니까 차량 1만 7,500만 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이제 일본 빅3, 그러니까 도요타, 혼다, 닛산 업체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시빅이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한국타이어 공급 물량도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빅은 40년간 전 세계에서 2천만 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지난해 그 11월 북미 시장에서 출시된 페이스 리프트, 그러니까 부분 변경 시빅은 월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최근 한국 타이어는 불리한 이제 환율 상황과 자동차 업체의 집체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9,129억 원으로 2011년보다 57.9%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8.3% 상승한 7조 2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영업이익률은 12.8%로 현대자동차의 10.4%보다 높은데요.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차 업체의 경우 부품 협력사에 요구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일본차에 납품을 했다는 것은 글로벌 실적을 쌓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 타이어 이번 뉴스는 한국 타이어가 그 전 세계 빅5 업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회가 보고 있고요. 현대차 주가가 3만 원에서 현재 21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던 거는 글로벌 생산 기지 확대 및 생산량 증가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이 있었던 것만큼 향후 한국 타이어도 그러한 현대자동차의 성장성을 똑같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실적 발표 및 관련 뉴스를 좀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성장성의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살피는 투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LG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목표 수준에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영업이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각 부문별로는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LG그룹 11개 상장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48조 원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당초 그룹 전체 목표인 158조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직전의 144조와의 비교해서는 2.8% 성장이 좀 그친 겁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6조 원을 넘어서 직전 해보다 30%가량 개선돼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19일 LG그룹의 11개 상장사 2012년 연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은 148조 6,11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840억 원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대상 기업은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그리고 이제 LG상사, LG생명과학, 그리고 G2R이 있겠는데요. LG그룹 관계자는 11개 상장 계열사의 연결 기준 매출 가운데 지주회사인 주 LG 매출에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지분법 평가분을 제외할 경우는 145조 원 가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매출 목표는 158조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룹 대표 기업인 LG전자와 LG상사의 마이너스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LG전자는 지난해 매출 50조 9,599억 원으로 기록해서 직전에 54조 원보다는 6.1% 좀 줄었고요. LG상사는 매출 12조 7,937억 원보다는 매출을 좀 올려서 직전에보다는 8.5% 감소했습니다. 또 LG는 그룹의 3대 평대인 전자, 화학, 통신 중 화학 부분의 저성장 그 매출 증가세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LG화학은 23조 2,620억 원으로 매출로 이제 전년보다는 2.6% 성장이 그쳤고요. LG하우시스는 2조 4,510억 원으로 0.2%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LG전자를 제외한 전자계열은 매출 성장세가 좀 두드렀는데요. 제 그룹 2위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는 29조 4,296억 원을 매출을 올려서 가장 높은 성장률인 21.2%를 기록했고 LG이노텍도 5조 3,159억 원으로 직전에보다는 16.8% 성장을 했습니다. 통신 부분인 LG유플러스도 LTE 부분의 선방으로 매출 10조 9,046억 원을 기록해서 2011년보다는 18.7%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숫자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를 밑돈 거와는 대조적으로 일단 전자 부분의 선방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 LG 그룹주 중 가장 관심 있는 주는 역시나 이제 LG전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는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조 1,359억 원으로 직전 해보다는 199.7%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점인데요. 2012년은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애플의 아이폰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이면서 스마트폰 판매 대수 1위로 올라선 한 해였습니다. 주가 역시도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고요. 올 1분기를 넘어서 2분기에는 2013년 LG전자가 이미 앞선 주자인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는 성공 스토리를
과연 구현될 것인지 이 부분이 투자자의 관심이 주목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LG전자 주가와 LG그룹주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키프로스발 우려에 크게 흔들렸던 양시장 모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한 가운데 197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이제 0.2% 정도 1포인트만 밀리고 있네요. 아까 1% 밀렸었는데요. 오늘 낙폭을 정말 많이 줄여서 상승 전환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